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온라인 시사회 여기는 현장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용관입니다. 강혜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미라는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풀어갈 텐데 앞으로 어떤 영상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혜민 씨는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코로나 시국이라 네. 아무래도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슬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러니까 네. 일이 줄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도 있었어요.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오늘도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는 콘텐츠가 또 이런 시사회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충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만 혜민 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 특화 컨텐츠 개발 사업이란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게 주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고 고무적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시사회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하게 재미있게 가볼 텐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예, 이번 콘텐츠 사업을 개발하고 함께한 주관기관 이플랜의 송재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정확하게 뭐죠? 충북의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 예. 있지요. 충북의 구석기 시대. 네. 음. 충북의 구석기 시대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소로리 벽시라든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 그리고 그 시대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과 함께 복원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 시대와 충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거 상상해봤어요? 충북이 구석기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네. 이게 재미적 요소를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충북은 구석기 시대에서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하면 동굴 유적 네. 그리고 한대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대. 예, 한대가 뭔지 알아요? 한대? 우리 할머니가 글쎄요. 옛날부터 그랬어. 얘야야야야 한대 나가서 자꾸 그렇게 놀다 보면 너 감기 걸린다. 웃을 일이 아니라 추운 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럼? 한대가 밖이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하시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야외 유적을 예. 말합니다. 아니 한대가 그 한대가 맞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다니까. 진짜. 저는 그냥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야야야야 한대서 그렇게 오래 놀면 안 된다. 얼른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 한대 유적은 강이나 또 해변 이런 데서 발견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동굴하고는 다르게 그 날씨가 좀 괜찮거나 따뜻할 때는 밖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는 활동을 구석기인들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충북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동굴 유적과 한대 유적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예. 세계적으로 희귀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시사회를 좀 시작하기 앞서서 네. 충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좀 얻고자 하는 바는 네. 왜 우리 충북과 청주가 생명의 도시, 생명의 고장인가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저희가 조명하기 때문에 예. 뭐 역사적인 걸로만 너무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안에서 있었던 이 지역 구석기인들만의 생명 문화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자연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까지 이어져서 우리 충북의 친환경 그리고 또 유기농 먹거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생명 바이오 산업이 왜 우리 충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청주가 중심인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왜 충북과 구석기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궁금해지는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시사회가 좀 특별해요. 왜요?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아,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저 우리 네. 송재영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상이 총 네. 5편이라고 했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5편의 영상을 3D 그래픽 복원 영상으로 만들었대요. 아, 그 쉽지 않은 작업인데 3D 제작이라는 게 손도 많이 가죠. 사실 뭐 이거 돈도 좀 들어가고 합니다. 고생 그렇죠. 많이 하셨겠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 3D를 만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죽어 있고요. 거의. 네. 정말 아, 그 힘들게 정도로 고된 만들었습니다. 작업이죠. 예. 컴퓨터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3D로 또 복원하는 의미는 예. 앞으로 이 3D 콘텐츠로 많은 영상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사업이 끝이 아니라 예. 이 3D 콘텐츠들은 버전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유물 그리고 뭐 모델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충북과 구석기 시대를 좀 알리는데 쓰이고자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노력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가 다 죽고 만드신 분들도 지금 다 죽어 계시다고 할 정도로. 아니 손이 네. 많이 가요. 이게 뭐 글쎄 더빙부터 말이에요. 해서 지금 해야 될 작업이 저도 이제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작업이에요. 네, 이렇게 또 3D 복원 영상물이라고 하니까 아주 보기 전부터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이번 구석기 시대를 함께 여행할 캐릭터가 또 있다고 해요. 네, 앞에 아까 있는 그 요 처음에 캐릭터. 봤던 영상 그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예. 네, 맞나요? 캐릭터 소개 저희가 좀 해주세요. 만든 캐릭터고요.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소리라는 친구입니다. 가장 첫째가 되겠고요. 저기 왼편에 보이는 게 이제 롤이라는 친구고 예. 이쪽에 있는 친구가 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리, 로리, 리리.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소, 롤이 벽시에서 네. 한 글자씩 따가지고 캐릭터 이름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디자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쌀의 결을 상징하고요. 예. 안에 하얀 얼굴이 쌀알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로리에 이제 소리, 로리, 리리.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창작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글쎄요. 보통 그쵸? 일이 아닌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꼭 절 닮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동글해서 예전에 누나들이 맨날 이렇게 아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쁘니 네, 그리고 했었는데 오늘 옷도 이렇게 벽시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오늘 캐릭터 맞춰서 입으려고요. 네, 네. 일부러 여기 색깔 딱 뽑고 이 안에 흰색 보이시죠? 일부러 맞춘 거예요. 어머나. 아 진짜인데? 네. 다들 눈빛이 왜 이래? 자, 그럼 지금부터 3D 그래픽 복원 영상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구석기 시대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떠나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그렇다면 소리, 로리, 리리와 함께 구석기 시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우리는 구석기 시대 생명의 땅 충북에서 태어난 쌀의 정령 소로리 3남매야. 나는 소리. 나는 둘째 로리. 난 막내 리리. 그런데 왜 충북을 생명의 땅이라고 할까? 그건 우리가 태어난 시대로 가보면 알 수 있어. 맞아. 그런데 1만 5천 년이나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럼 우리 충북의 구석기 시대 청주로 가보자.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과 한대 유적이 함께 있는 곳이거든. 청주 소로리 유적은 우리 고향이야. 사람들과 만난 곳이지.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우리 구석기 시대로 가보자.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도 같이 알려줄게. 따라와. 아,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저. 자,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가 발견된 소로리야. 1만 5천 년 전이니까 기원전 13,000년 후기 구석기 시대야. 기억났다. 저기가 미호강이지? 빠져서 떠내려갈 뻔했잖아. 맞아. 큰일 날 뻔했지. 어때? 귀여워.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지? 귀여워 보이지만 15,000살입니다. 1만 와우, 5천 년 전 나이가 이곳은 많군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어.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 중국과 우리가 이어져 있기도 했. 그래서 이때 자연 환경은 많이 달라. 혹시 침식과 퇴적을 배웠니? 바람과 물이 산과 바위를 조금씩 평평하게 만들고 강폭도 좁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미호강이 더 넓고 주변 산들이 높은 거야.
리리야,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래? 좋아,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으로 볼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충북 단양 금굴 유적에서 발견된 흔적 때문이야. 지금은 사라진 화석 인류, 곧선 사람들이 70만 년 전의 유적으로 밝혀졌거든. 50만 년 전 만수리 유적도 그렇고 충북은 곧선 사람부터 현생 인류인 슬기 사람까지 구석기 시대 내내 사람들이 살았어. 특히 저희가 우리 고향 한 5,000년 소로리는 전을 두루봉 배경으로 동굴과 하고 미호강이 있지만 가까웠어. 실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구석기인들이 늘 살았던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 50만 년 전 기후가 따뜻했을 땐 코끼리랑 코뿔소도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 신기하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거였어. 굉장히 늘 먹을 걸 찾아 생생하네요. 이동하면서 살았거든. 지금은 농사를 짓거나 나가서 사 먹잖아? 때는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것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살 수 있었어. 그래, 그만큼 사람들에겐 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왜 우리를 만났고 데려갔을까? 알고 싶니? 그럼 좀 더 과거로 가보자. 좋아. 소리로리 리리와 함께 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얘들이 설명해 주니까 쏙쏙 들어오고 자막도 있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요거 이 플랜에서 다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전체를 다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또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친구들이 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역사를 배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고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 이곳에 이제 우종윤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실제로 충북의 유적들 대부분을 발굴을 직접 하셨고요. 네. 또 연구 조사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여태까지 몰랐던 이야기들도 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게 진짜 그 소리로리 릴이 따라서 이렇게 막 여행하면서 설명이 나오고 자막도 나오잖아요. 예. 그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랬어? 이런 내용이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일단 네. 영상 자체가 좀 생생하다 보니까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앞으로 구석기 시대를 배우고 싶다면 이제 충북 청주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확실합니다. 진짜 예. 이 충북 그리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가 오.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봤죠? 기가 네. 막힙니다. 이제 2편도 또 엄청 궁금해집니다.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러면 1편은 거의 우리가 이제 약간 맛보기였다면 2편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흥미진진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 2편 속으로 가보시죠. 추워. 날씨가 왜 이래? 우리가 온 여기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라 그래. 여기는 어디야? 청주 두루봉 동굴 쪽이야. 이런 석회암 동굴에서 구석기는 추위를 버텼거든. 저기 애들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가보자. 빙하기가 끝날 때로 왔어요. 지금. 춥고 배고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무저우라. 사냥 간 어른들은 언제 올까? 아유, 몰라, 추운데 답변아. 옷을 별로 날이 안 입고 추워서 있어요. 사람이 힘든가 옷이 봐. 없죠. 실제로 다치지 않고 구석기 돌아오면 사람들은 좋겠다. 옷을 많이 두껍게 입을 수가 좀 그런데 빈손으로 없었다고 돌아오면 보여져요. 어떡하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옷을 만드는 기술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사람이 저 추위에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 먹을 거 찾았어. 햇내기야, 뭔데? 버섯 같아. 예뻐. 그건 안 돼. 독버섯 같아. 뭐? 벌써 먹었는데? 왜 이러지? 아이고, 누나, 큰일 났다. 배가 아파. 큰일이다. 빨리 동굴로 돌아가자. 독버섯을 먹었어요. 어쩌다가 독버섯을 먹은 거야? 과거에는 저럴 수밖에 불쌍하다. 없었죠. 독버섯인 줄 몰랐나 봐. 지금은 검색만 하면 독버섯을 알 수 있지만 이땐 책도 없었어. 어떡해. 동굴로 돌아간다. 따라가 보자. 탑별과 무저울은 고통스러워하는 햇내기를 등에 업고 동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햇내기의 몸속에 독기운이 퍼지면서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잃었고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 몸이 애기가 뭐 차갑게 하나 식어 잘못 먹어도 있었습니다. 슬프잖아요. 그쵸. 그때는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숨이 있었어요. 너무 약해. 몸도 차고. 아무래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 안 돼요, 안 돼. 불쌍한 우리 아까.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네 탓이 아니야. 어린 것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일단 아무거나 입에 넣은 거지. 사냥 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이를 묻어주자. 말려둔 꽃을 준비하자. 어둠별의 말을 끝으로 모두가 침묵하며 햇내기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냥을 나갔던 어른들이 돌아오자 아이를 묻어주는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아이의 시신을 동굴 한켠으로 옮겨 바닥을 정돈하고 고운 흙으로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을 올려 장식했습니다. 와, 저렇게 죽다니. 먹을 것도 없고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어. 슬픈데요. 그러니까요. 왜 아이에게 꽃을 항상 이게 뿌리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 구석기 시대에는 먹을 구석기 것과 사람들도 연관돼서 좀 그들만의 일어났던 장례 문화가 걸로 있었어. 생각이 됩니다. 장례 문화? 청주에서 구석기 시대 아이 유골이 발견됐는데 흥수아이라고 해.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가슴 주변에서만 국화꽃 가루가 나왔어. 말린 꽃을 아이와 함께 묻어준 거야. 청주에서만 확인된 특별한 장례 문화의 흔적이지. 흥수아이도 말린 꽃을 받았을까? 꽃을 받은 건 확실해. 시기에 따라 말린 꽃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마씨를 말려서 진통제로 쓰기도 했는데 꽃을 미리 말려서 언제든 생길 수 있을 죽음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 자, 좀 더 사람들이 지켜보자. 모두 굶주려서 생긴 문제야. 이번 사냥은 꼭 성공해야 한다. 저도 도울래요, 목대잡이 할아버지. 주먹도끼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양쪽이 대칭을 이루도록 직접 치면 된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세워주면서 끝을 뾰족하게 이런 만들어. 거는 약간 게임 네, 보는 것 그러면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실제로 해볼게요. 지금 사용한 승배 그래픽 찌르기는 프로그램이 더 날카롭게 얼리언 해야겠죠? 엔진이라 그래서 지난 게임에서도 사냥 때 응용이 정확히 되는 맞춰. 모아질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 눈딱불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계속 돌로 치면 깨져버리니까 눌러떼기로 해야겠어요. 할 수 있겠어? 제가 해볼게요. 대장은 막대를 준비해주세요.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쓰러지죠. 보통 일이 글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한다. 또 사냥이 실패하면 큰일이니까. 실제로 석기를 한번 만들어 꼭 잡았으면 보시면요. 좋겠다. 거의 하루 여자들은 온종일 뭘 하고 해도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뭐 지금보단 숙련되셨겠지만 아빠랑 손질할 때 쉽지가 이 않죠. 도구를 써서. 그쵸. 네, 이렇게요? 잘했어. 가죽에 붙은 살이 없어야 옷이 더 따뜻해. 실리콘머리 아줌마, 그건 뭐예요? 바구니랑 그물이야. 그물을 크게 만들면 큰 동물도 잡을 수 있어. 저도 저런 해볼래요. 도구들을 만들어서 그래. 사용했다는 내일 게 다시 굉장히 신기한 것 찾아가니까 같아요. 저 또 시대 보자. 때. 네. 네. 구석기 시대 자체가 되게 길어서 초창기엔 저런 게 발견이 안 되지만 뗀석기를 후대로 오면 쓰는구나. 올수록 좀 더 진보된 맞아. 도구들이 나오기 뗀석기를 시작합니다. 사냥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가죽을 손질하는 글개나 돌칼도 있었고 어떤 건 채집할 때도 썼어. 뗀석기가 만능이구나. 뗀석기는 필수품이야. 내일 사냥도 지켜보자. 뭐 하는 거지? 사슴 머리뼈 좀 봐. 주문을 거는 걸까? 사냥 성공을 기원하는 거야. 청주 드루곤 동굴에서 거대한 동물고매뼈가 저런 사슴의 머리뼈와 함께 발견됐는데 뼈들의 위치와 배열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도 동물들을 숭배했던 것 같아. 신기하다. 또 종교 의식인가 봐요. 그죠? 일종의 그런 거죠. 사냥에 나선 남자들은 사슴의 흔적을 쫓아 무려 하루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쉬고 있는 사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사실감 있네요. 그러게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잠깐만요. 저쪽으로 한 마리가 도망쳤어요. 실제로 있다, 저런 자식이야. 사냥이 굉장히 그래도 어려웠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그래, 없었고 모두를 더 이상 굶길 수는 가다가 없어. 죽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사슴 성공을 잡는 했네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 추위 속에선 사냥밖에 방법이 없어. 온종일 사슴 뒤만 쫓느라 다들 지치고 다쳤어. 안타까운 건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이번엔 성공했다. 동굴로 가보자. 남자들이 사슴을 잡아 동굴로 돌아오자
굶고 지쳐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못 먹다가 동굴에서는 곧바로 사냥해온 사슴을 잔치가 보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따뜻한 그럴 모닥불에 것 같아요. 모두가 둘러앉았고 사슴 고기가 익어가는 맛있는 냄새와 사냥 성공을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먹을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 난 자꾸 죽은 아이가 생각나. 먹거리는 이렇게 소중한 거야. 앞으로도 괜찮을까? 그럼 이제 날씨가 풀렸을 때로 가보자. 와, 여기까지 2편이죠. 전 지금 보면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생생하네요. 몰입감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 속에서 계속 그 아이의 죽음과 그 네. 이후의 어떤 사냥과 여러 가지 도구 활용과 이런 연관성이 쫙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영상을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어떻게 봤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예.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시간도 굉장히 금방 가고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차라리 역사를 예. 이렇게 이렇게 배웠다라고 배웠으면. 한다면 저 옛날에 그냥 구석기 시대 몇 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런 세대예요. 그 영상이 지금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영상 보면서 느꼈고 네. 와 디테일하게 내용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 네. 장례 문화가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네. 그 묻어주고 네. 그 다음에 국화꽃을 네, 장식해주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장례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놀라웠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먹을거리를 구하는 게 계속 힘든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 상황과 또 비교해 볼 수 네. 있었어요. 지금은 먹거리가 너무 넘쳐나서 언제든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저 시대 때는 먹을 걸 구하는 일이 생명과 이렇게 직결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비슷한 생각했어요. 네. 이 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송재영 팀장님 네, 이 편에서 저희가 사실 담고자 했던 거를 거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잘 봤군요. 예, 예. 잘 설명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고증을 또 받으면서 이걸 스토리랑 엮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편마다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먹거리를 그만큼 구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먹을 게 잘못하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까지 간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예. 진짜 흥수동굴에서 발견됐던 흥수 아이에게서는 국화꽃 가루가 발견이 됐어요. 그 구석기인 유골 주변에서. 이런 것만 봐도 당시에는 정말 가족 개념도 희박하고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너무 흔했던 일인데 그만큼 기억을 하고 아이를 죽음까지 챙겨줬다라는 게 이 지역 구석기인들의 어떤 생명 문화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놀랍네요. 그렇군요. 자, 영상을 보니까 이제 뗀석기가 나왔어요. 예. 이 뗀석기가 여러 곳에 사용됐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오늘날과 어떤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그만큼 정확하게 중요했던.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그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냥 웃지요. 예.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보고 맞아요. 있는데 네. 이 당시 구석기인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뗀석기가 특히 이제 주먹도끼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걸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발견이 많이 됐다가 아시아 쪽에서는 나오질 않아서 아시아 구석기인들을 좀 무시했던 예전의 그 도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서 아시아의 구석기 역사가 사실 바뀌었던 유물이거든요. 예, 그게 공주에서 사실 발견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가 쓰는 데에 따라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만능이에요, 정말. 땅을 팔 수도 있었고 사냥을 할 수도 있었고 먹을 걸 나누거나 도구를 만드는 데도 쓰였던 그 석기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사냥이나 남자들만 썼던 게 아니라 그 채집이나 그리고 아까 도구를 만들 때도 쓰다시피 긁게, 뭐 자르게 이런 도구들을 늘 가지고 섰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또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아까 보니까 그 사슴 사냥에 나서기 전에 네네. 남자들이 사슴 머리뼈를 가지고 무슨 의식. 의식을 치렀어요. 예, 예. 맞아요. 그 원시 신앙 같은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게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건가요? 예, 저희도 이번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청주 두루봉 동굴입니다. 두루봉 동굴에서 동굴곰이라고 하는 큰 곰의 뼈가 발견이 됐는데 예. 이게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게 해서 가지런히 같이 재단처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곰의 머리뼈를 두 개로 나눠서 그 사이에 방금 보셨던 거대한 사슴뿔을 이렇게 놨던 거죠. 그런 이런 원시 신앙 같은 경우는 대개가 사냥의 성공,
예. 혹은 우리가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의 안녕, 이런 무사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생명 문화가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석기인들의 생명 의식과 동굴 생활, 네. 뗀석기와 더불어 장리의 문화, 원시 신앙까지 예. 한꺼번에 다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짧은 영상이지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교육적 효과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에서도 봤다시피 그 뭐 말린 국화를 이렇게 논다든가. 근데 네. 지금도 저희가 국화꽃을 놓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육 효과가 상당히 크다. 네. 영상을 통해서 나는 지금 책 한 권 본 듯한 느낌. 저도 그렇습니다. 구석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3편이 또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3편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여행을 할까요? 예, 소리, 로리, 리리와 함께 떠나보시죠. 따뜻하다. 아, 날씨 좋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구석기인들은 동굴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 진짜? 왜? 살기 좋은 강으로 가는 거야. 강이 살기 좋아? 구석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먹거리가 많거든. 따뜻할 땐 동굴이 있는 산보다 강가 주변이 먹을 걸 구하기도 쉬워. 그래서 저렇게 이동하는구나. 전에 만든 표시가 없어졌어요. 어쩌죠? 그럼 계속 강을 따라가 보자.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검고 큰 바위가 나올 거야.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너는 먼저 가서 호랑이나 늑대가 없는지 살펴봐라. 검고 큰 바위죠? 알겠어요. 사람들 짐이 가볍다. 그래서 하루에 40km도 이동할 수 있었어. 근데 왜 할아버지가 앞에 가셔? 그건 지도가 없어서야. 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앞에 설 수밖에 없지. 먼저 뛰어간 사람은 뭐야? 선발대야. 구석기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 호랑이나 곰 진짜 같은 길 가다가 맹수들이 호랑이 나타날지 만난다고 한번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무서웠던 시대구나. 지금도 산에 가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계속 따라가. 이동이라는 게 엄청 위험했던 거예요, 저 시절에. 네. 구석기 사람들은 그 길을 한참을 갈 더불어 때 노인이 잔나비가 앞장서서 기다리고 가는 있던 것도 검은 굉장히 바위에 재밌는 도착했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목대자비는 없어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언덕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도 몇 번이나 왔었던 살기 좋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어둠별과 목대자비의 지시에 따라 숲과 강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자들은 숲에서 쓸만한 나무를 찾아왔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강에서 수풀을 잔뜩 베어왔습니다. 진짜 이때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아, 자, 오롯이 세 경험으로. 방향에서 동시에 맞대는 거야. 쓰러지지 않게 말이야. 뭔가를 만들고 기둥이 있어요. 기울어졌어요. 아니야, 제대로 된 거야. 집 짓는 거. 네? 텐트 같이. 입구를 높게 짓는 방법이다. 편하지? 입구가 왜 이쪽이에요? 우리 바쁘다. 저리 가거라. 그래. 애들은 항상 궁금합니다. 이리 와라. 그리고 항상 어른들은 저리 가라고 하시죠. 안에 여기에 지금도 많이 보는 장면이죠. 네. 여기서 밥 먹어요? 그래, 밥도 먹지. 그리고 불이 있으면 호랑이나 늑대가 다가오지 못해. 아, 그래서 이쪽이 입구구나. 그래, 입구는 불 쪽으로 내야만 해. 어둠별님은 똑똑하세요. 나도 배운 거야. 너도 잘 기억해야 한다. 저게 집이야? 막집이라고 해.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천막 같은 집이야. 근데 기울어졌잖아. 무너지겠다. 아니야. 저렇게 보여도 튼튼하게 지은 집이야. 정말? 저런 막집은 충북 구석기인들의 독특한 방식인데 집의 중심을 입구 쪽에 가깝게 해서 크게 기울어지게 했어. 근데 복원해보니까 튼튼하고 입구가 높아서 키가 큰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었어. 막집 입구는 불하고 가까워서 먹기 편하고 안전했지. 과학적이네. 막집이라도 그러게요. 살 사람을 몰랐네요, 생각해서 저것도. 지었구나. 맞아. 사람의 생명 지키고 배려한 집이야. 근데 저런 아까 지혜가 불을 피운다고 있었으니까 했잖아. 구석기 시대를 살아갈 수 성냥도 있어. 없는데 네. 어떻게 불을 붙여? 이때는 손비비라는 방법이 있어. 손비비는 잘 마른 나무와 풀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는 방법이야. 이거 옛날 껍질을 영화 벗긴 보면 마른 나오는 나무를 그런 안에 장면이에요. 다른 나무를 대고 제가 열심히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불부터요? 큰일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
와, 산딸기야. 맛있어. 맛있다. 과일이죠? 산딸기? 기사님, 어,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얘들아, 너희 뱀 조심하고 먹어라. 냉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죠. 맞다. 기억하는구나. 전에 여기 왔을 때 찍도 있었죠? 찾아볼게요. 그래. 지금 풀이 말라 죽은 곳에 있다. 알아요. 아까 봤어요.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저런 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먹을 수 열매나 있는 뿌리도 식물과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식물을 원래도 구분을 해서 먹었다는 것도. 해볼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겨울에 살아서 아이가 과일이 잘못된 엄청 걸 많을 먹을 줄 확률은 사실 알았는데.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으로 가져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1만 5천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라서 점점 온대기후인 사계절로 변하고 있었어. 그래서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다르고 없는 때도 있었지. 결국 사냥이 중요하구나. 그래, 사냥은 항상 나갔어. 남자들한테 가보자. 그 시각 남자들도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주먹도끼를 들고 사람 한 명이 다 빠질 듯한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삽으로 파도 힘든데 저 때는 진짜 주먹도끼로 팠으니까. 도구가 네. 저게 다였어.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해. 여긴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야. 발자국도 있고 나뭇가지에 긁힌 털과 배설물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 간제비가 근육이 멧돼지만 찾으면 된다. 근육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찾았어요. 됐어요. 아주 정말 꼼꼼해요. 저랬을까요? 밑에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좋아. 실제로 거의 사이다. 하루 종일을 뛰어다니거나 그러니까. 움직였어야 되기 때문에 와, 지금보다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해. 대단하지? 저런 방식으로 코끼리도 잡았어. 비나 어, 때는 빠졌어. 네머드도 잡았고. 함정이었네. 저런 네. 걸 모리 사냥이라고 해. 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잡았구나. 그거야. 구석기인들에게 호랑이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은 없지만 지혜와 협력이 있었지. 도구만 사용했던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캐온 칡과 냉이는 들깨로 껍질을 벗겨내 불에 구웠고 산딸기와 냉이가 가득했습니다. 멧돼지 고기도 필요한 만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고기를 돌에 대고 자른다. 자를 쓰는 것 같아. 잘 봤어. 돌자를 쓰고 있어. 실제로 충북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 중에 지금 우리가 쓰는 자처럼 3mm 간격으로 눈금이 23개나 새겨진 석기가 있었어. 크기를 재어 먹을 걸 필요한 만큼 나눈 거야. 잘 봤어. 구석기 시대 사냥은 사실 실패할 경우가 많았어. 남자들은 종일 노력해도 빈손일 때가 많았지. 이럴 땐 여자들이 채집한 걸 남자들에게 나눠줬고 반대로 사냥에 성공하면 저렇게 싸우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나눴어. 지금도 먹는 걸로 싸우잖아? 저 때는 먹을 걸 구하는 게 힘드니까 저런 지혜가 필요했던 거야. 와, 똑똑하다. 먹을 걸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구나. 그렇지.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던 거야. 사람들은 공평하게 나누고 남은 고기는 내일을 위해 보관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먹을 게 풍부한 미호강은 구석기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고기 말고 채집한 칡도 구워 먹네. 잘 봤어. 불로 열을 가해서 먹는 화식은 구석기인들의 모든 걸 바꿔놓았어. 열은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먹고 영양적으로 더 튼튼해질 수 있었지. 그렇구나. 근데 또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해? 다시 먹을 곳을 찾아 이동을 해.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를 만나서 좀 더 오래 여기 머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 자 다시 이동하자. 좋아. 이 3편을 보면서 이게 네. 일단 재밌어요. 네, 스토리가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그 안에 이랬구나 저랬구나 네. 계속해서 학습도 되고. 근데 여기서 나왔던 건 이제 사냥과 채집 이야기를 자세히 묘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3편 같은 경우는 왜 동굴을 떠나서 현대유적으로 가야 했을까, 이게 좀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5,000년 전 구석기 시대 말을 지금 배경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50만 년 전에는 열대기후였어요. 코끼리 그리고 코뿔소, 영상에도 소개가 됐지만 하이에나까지 살았었는데 그때는 먹을 게 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계절이 등장하고 빙하기를 겪다 보니까 추위를 피해서 동굴에 살다가
이제 추위가 좀 가시면 먹을 걸 구하기 쉬운 강가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예. 아까 막 미호강도 나오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그죠? 이 사계절이 저는 계속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줄 알았어요. 어허. 근데 이게 구석기 말에 시작이 됐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군요. 예. 또 영상을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막집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막집. 텐트를 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아까 텐트 막 짓는 집이 어. 막집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막 지어서 막집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아니 근데 아까 건지. 영상에서 막 안 줬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막 나오고 그랬는데 막집은 뭐예요, 그러면? 막집은요. 저도 맛집 말고 예, 막집이요. 배고프시죠? 점심을 못 먹었더니. 그렇죠. 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맞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아. 이제 사냥과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숭고한 느낌들 있잖아요. 네네. 먹는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들. 자, 막집 하시죠. 맛집 아니에요? 예, 막집은요. 예. 가림막 할 때 쓰는 막 그걸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텐트라고 아까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하신 느낌이고요.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안이 보이지 않게 생활 공간이 보이지 않게 가린 집이 막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랑 다르게 이제 움막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움집.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막집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세워요. 왜냐하면 곧 이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유지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있지 않으니까 그냥 겉에만 이렇게 가리고 사는 건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 정착 생활을 합니다. 예. 그때는 오래 머물러야 되고 겨울도 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땅을 파요. 그러면 여름엔 좀 더 시원하고 그렇죠. 겨울엔 더 따뜻하니까 그건 이제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자, 지금 후반부에 보니까 사냥하고 이제 채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구체적으로 사냥과 채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냥 같은 경우는 저 뗀석기를 예. 이용을 해서 주먹도끼 같은 걸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초에는 사냥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좀 더 덩치가 컸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느린 동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빙하기를 겪고 나서 이렇게 후대로 오게 되면서 빨라져요. 동물들이 작아지고 사슴 같은 경우도 엄청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쓴배찌르개 같은 거를 작살로 이용해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터득한 사냥법 중에 하나가 방금 보셨던 그 멧돼지를 잡았던 모리 사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아서. 예, 맞습니다. 동물들이 다니는 습성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고서 그 길목에 함정을 파고 동물들을 모르면 본능적으로 얘가 다니던 길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빙하기 때는 매머드도 잡았습니다. 매머드. 네, 맘모스라고 하죠. 매머드. 맘모스. 엄청 큰 코끼리. 우리 네. 맘모스 하면 뭐 다른 것도 생각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채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걸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 칡, 토란도 있었고요. 또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추, 고사리 같은 것도 여기서 채집을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하는 많은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냥도 했고. 그 사냥에서 전 제일 신기한 게 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뭐 손도끼, 돌도끼 같은 그런 걸로 이 큰 동물들을 사냥을 했을까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확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 신기했던 게 있는데 그 자를 이용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자가 아까 막 진짜 놀라웠어요. 척도를 재고 막 그 하여튼 결국엔 그 자라는 게 배려와 맞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온 건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 유물 같은 경우가 충북 수양기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아직은 좀 연구가 좀 더 되고 있는 유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4mm 간격으로 진짜 23개의 이게 간격이 홈이 파여져 있는 눈금이. 유물이에요. 구석기 유물인데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요. 예. 그 정도 크기를 제야했던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방금 보셨던 먹을 거 공평하게 나누는 작업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먹을 것도 물론 나눴겠지만 무언가를 본인들이 집을 질 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왜 손뼉 몇 뼘이니 네네네. 이랬었잖아요, 과거에. 맞습니다. 뭐 일을 할 때. 그럼 그 뼘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자를 이용해서 척도를 이용해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 이제는 4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재밌죠? 재밌죠? 저한테 물어보신 그럼요. 거예요? 내 눈빛이 안 느껴져요? 아니 저는 팀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4편이 재미있을 것이냐 이렇게 아니, 물어보시는 팀장님은 줄 다 알았어요. 아시니까.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희들 바로 4편으로 넘어가 보죠. 물이 있다는 건 저렇게 낚시도 좀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먹을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동물보다는 낫습니다. 아까워라. 엄청 빨라. 이 장면은 그 정글의 법칙 그러네. 그거 보는 것 같네요. 오리지널이지 뭐 네네. 이게. 검은 돌 같은데 이게 뭘까? 물속을 가만히 보면 하얀 혀 같은 걸 내밀어요. 나도 몇 번 봤어. 가져가서 불에 구워보자. 뭘까요? 굴 같은 건가? 홍합? 홍합? 조개라고 조개. 보시면 돼요. 사실 조개는 이때부터 많이 먹진 않았고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많이 이제 강가 생활을 정착해서 했기 이 때문에 주변에는 그때부터 더 이상 많이 동물들이 안 보여. 날씨도 그렇고 곧 동굴로 갈 준비를 해야겠다. 오늘은 괜찮아요. 어제 캔 토란도 있고 대추도 있어요. 물고기도 3마리나 잡았어요. 같이 먹어요. 점점 발전을 하네요. 예. 어쨌든 사냥이 실패하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채집도 해놓고 분도를 뭔가 많이 계속 찾는 찾았어요. 거죠. 검고 반짝이는 돌도 있어요. 이 돌을 찾은 게 맞나요? 그래, 흑요석이다. 이거 더 있니? 아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흰산에서 본 거랑 똑같구나. 저걸로 스매치르기를 만들면 곰도 잡을 수 있어. 좋아, 눈딱불이야. 바로 만들자.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좋은 게 손에 저 들어오면 검은 돌 신이 신기하다. 나잖아요. 사냥이 실패해도 흑요석이야. 저런 도구들을 또 화산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지는 다시 힘을 자연 내서 유리지. 사냥에 갈 수 있었어요. 자연 유리? 수양계 유적에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흑요석 몸돌이 나왔는데 흑요석은 구석기인들에게 최고의 재료였어. 보통 석기보다 날카로웠거든. 유럽에선 최근까지 수술용 칼로 쓸 정도였어. 그런데 충북에는 화산이 없는데? 맞아, 신기하지.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백두산에서 나오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어. 오랜 시간에 걸친 지각 변동으로 이곳에서 발견된 것일지도 모르고 이동 생활을 했던 구석기인들이 백두산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 좋은 재료를 골랐었구나. 똑똑하다. 근데 저런 것도 참시죠. 어떻게든 먹을 게 먹을 수 없다라는 있는 거. 걸 더 찾아야 해. 예전보다 먹을 게 더 없어요. 지금이라도 딴 곳으로 가야 할까요? 주변에 채집을 다 하면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동물들도 없어지게 지금도 되면 예. 힘들어. 물고기도 잡기 힘들어요. 일단 대추를 더 따올게요. 저도 같이 다녀올게요. 그래. 더덕이나 마도 찾아보고. 네. 어제 그 살아있는 돌은 어때요? 맞아. 구웠더니 살이 나왔지. 탈도 없었으니 괜찮겠다. 물속에 더 있으니까 저는 그걸 먹을게요. 그래. 나도 같이 하자. 조개를 할래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게 그래, 너무 신기하다. 대신 깊은 그러게요. 곳에 그럴 아직은 수밖에 이제 없었던 잘 것 모르니까. 같아요. 돌 같은데 살아있어. 정말 먹을 것과의 싸움이었네요. 그쵸? 맞아요. 눈 뜨면 먹을 거 찾아야 돼. 이걸 좀 봐. 물고기? 응, 난 이렇게 생긴 게 맛있어. 너는 먹을 거밖에 모르니? 이걸 좀 봐. 뭐야? 돌에 얼굴을 새긴 거야? 죽은 햇내기를 새겼어. 밥 먹을 때 가끔 생각이 나서. 아이고. 죽은 아이를 돌에 새겼구나. 먹고 사는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장례도 치러졌잖아. 수양계 유적에서 발견된 돌에도 저렇게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 뼈에 물고기와 사람 얼굴을 새긴 유물도 충북에선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구석기 시대 원시 예술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유물이야. 서로 아끼고 기억한 거구나. 또 뭘 찾았나 봐. 뭘 찾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그게 보시면 뭐야? 몰라. 작은 열매 같아. 먹을 수 있을까? 씨앗 같은데. 여기서 뭐하니?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열매 같은 걸 찾았어요. 괜찮을까요? 냄새도 없고 딱딱하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구나. 오늘은 이걸 구워보자. 네, 일단 구워봐야 알겠어요. 됩니다. 얘들아, 같이 줍자. 아까 아이가 물에서 나를 주운 건가? 그래, 너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응. 지금 벼들은 논에 살지만 우리 같은 야생벼는 이렇게 갈대처럼 강가나 습지에 살았어. 숲과 산에도 살았고. 벼요? 사람들이 돌아간다. 그러게. 따라가 보자. 야생벼입니다. 야생벼. 무슨 냄새지? 저건 처음 보는 건데. 강가에 많은데 작지만 먹을 수 있을지 무렵. 사냥할 때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독만 없으면 좋겠는데. 어둠별님이 먼저 드시고 저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맛있구나. 먹을 수 있겠어. 고소해. 모두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맛있다. 이거 엄청 많은데. 비슷한 게 산에도 있었어요. 난 못 봤는데? 어떻게 생긴 거야? 저에게 알려주면 더 찾아볼게요. 갈대처럼 생겼는데 끝에 이런 열매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열매가 작으니까 작은 도구로 따야겠는데. 줄기를 벗길 때 쓰는 홈날연모를 쓰죠. 그게 좋겠어요. 실제로 한 4cm 땅에 정도 떨어진 되는 것도 작은 많으니까 도구입니다. 석기 넣어서 중에. 모아도 돼요. 자, 내일은 이걸 찾아서 모아오는 거다. 네. 드디어 쌀을 먹는구나. 제대로 밥을 짓거나 농사를 한 게 아니네. 맞아. 하지만 저렇게 벼를 수확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 응? 왜? 원래 야생벼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려. 그래서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덜 익어서 먹기 어렵고 익고 나서는 땅에 떨어져서 찾기가 힘들어. 맞아. 나도 굴에 더 있었으면 떠내려갔을 거야. 그래, 오래전부터 야생견이 있었지만 땅에 떨어져 동물이 먹거나 싹이 자라버렸어. 사람이 먹기 어려웠던 거야. 그런데 여기 청주 소로리의 야생견은 달랐어. 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겼거든. 열매가 다 익어도 잘 떨어지지 않도록 소지경이 튼튼해진 거야.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은 작은 홈날연무로 이삭을 채취했어. 그렇구나. 이 모든 게 청주 소로리 충북 자연에서 생겨난 일이야. 이곳 야생벼의 이런 특징 때문에 소르리 유적에서 나온 벽시에서 소지경이 잘린 흔적이 발견된 거야. 신기해. 자, 이제 돌아가자. 지금의 충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게. 좋아. 이게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쟤들 따라갈 뻔했잖아요. 자, 이제 또 떠나보자. 까보자. 그냥 글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네. 너무나 바로. 익숙했던 그러니까 소로리 벽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 소로리 벽시가요. 저도 이게 청주가 고향이지만 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뉴스에도 통해서도 봤고. 나왔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소로리 벽시라는 게 고대 벽시예요. 벽시인데 야생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야생벼, 그다음 이제 순화벼라는 게 나오고 예. 마지막에 재배벼, 지금 논에서 자라는 벼가 나오는데 사실 이 야생벼 시절에는 논 같은 데서 벼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생벼는 벼가 익으면 쌀알이 땅에 그냥 떨어집니다. 네. 그래야지 다시 싹이 트고 이제 또 자라니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동물들이 먼저 주워 먹거나 네. 아니면 어디 휩쓸려 가버리거나 싹이 돋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곳 소로리 벽시는 그게 유전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벽시를 물고 있는 부분이 소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튼튼해져서 벼가 익어도 누가 일부러 따주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의 벼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조금 바뀐 거죠. 근데 중간 단계가 이제 순화벼라는 또 다른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벼까지는
한 70만 년, 뭐 50만 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변하는. 저는 변은 네. 원래 지금 그냥 그렇게 달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농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 종도 변하게 되고 하는데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면서 그런 종들이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네. 그런데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이 소로리벽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예, 그런 정말. 내용을 영상에 담고 있는 거네요. 네네. 이 소로리 벽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발견된 벽시는 총 3종류였어요. 네. 네. 소지경이 잘린 사람이 수확한 벽시는 3종류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먹는 동글동글한 쌀 있죠. 자포니카종입니다. 고대 자포니카종이었고 두 알은 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길쭉한 인디카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날아다니는 네. 쌀. 네, 맞습니다. 날아다니는 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콰시라고 하는 건데 유사 벽시였어요. 벽시랑 예. 비슷하지만 벽시는 아닌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수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학술 연구 자료 같은 데를 보면 세계에서 벼의 기원 중에 하나로 이 청주, 충북이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오. 자, 소로리법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치를 찾았는데 우리가 먹는 밥의 기원 이것이 충북이고 그래서 충북이 생명의 땅이고 청주가 생명 문화의 도시인지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좀 예. 스토리로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흑요석이 있어요. 아까 네. 이제 내용 보면 흑요석이 화산지대, 예를 들어서 백두산 얘기하고 뭐 네. 지형의 변화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네, 흑요석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보통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보석으로 좀 많이 예전에는 흑요석이. 가치를 좀 인정받았던 돌인데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주는 검은색 빛을 띠는 자연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날카롭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석기보다 예리했기 때문에 귀중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백두산, 제주도 같은 화산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이걸 선별해서 가지고 다녔었다. 어떤 자연 도구에 가치를 부여하고 좋은 재료를 선별했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백두산이라든가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네. 영상에서 뭐 지형의 변화 때문에 충북 청주에서도 발견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우리가 이동해서 가서 가져와서 네. 이게 좋은 거를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지혜가 시작이 있었다는 됐고 거죠. 있었다라는 네. 거죠. 오, 괜찮네, 재밌네요. 네. 어. 저는 선사시대는 좀 기록이 많이 없어서 네.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우리 역사적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영상이 제작됐기 때문에 네. 학습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선사시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원시 예술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술요. 예술요? 예. 저 예술 진짜 좋아해요. 그림 같은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내 삶이 예술이야. 예술 그래요. 예술. 충북에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새긴 돌조각이 나왔어요. 예. 이게 엄지 손톱만한 돌조각이었는데 이런 작은 돌에 사람 얼굴을 새긴 걸 보면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추억해서 가지고 다니기 위한 용도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데 물고기 같은 걸 새겨놓았어요. 이 지역 구석기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기리거나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런 원시 예술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선사시대의 삶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아까 용관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로만 보면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 마찬가지죠. 다 근데 알죠. 이렇게 3D 영상으로 보니까 네. 훨씬 재미있고 이해도 쏙쏙 되고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아서 네. 따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서 보면서 아까 그 왜 아이가 먹을 걸 잘못 독버섯을 네네.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고 그리우니까 그림을 그렸고 그렇죠. 그 돌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생기고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기록으로 되면서 그게 역사적 유물이 되는 거죠. 네. 기록 문화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충북. 야, 역시 뭐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지금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 학습을 했어요. 또 남아 있죠? 네. 어. 이제
5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 이야기고요. 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충북과 청주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야. 배울 게 많은 여행이었어. 사람들의 생명은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졌어.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해지다니 무슨 뜻이야?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꾼 변홍사의 시작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소로리법시 풍성하게 자체가 하는 데 큰 역할을 농사의 했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지금의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조금 더 야생벼에 그런 건강한 변화가 농산물 생겼기 생산에 때문에 많은 노력을 먼 하고 시간이 있어. 흘러서는 농사도 가능했던 친환경 거죠. 유기농 농산물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지금은 더 깨끗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쌀은 물론이고 과일과 채소, 인삼 같은 야생 작물까지 몸에 좋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 농사를 짓고 있지. 정말로 농업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 그런데 먹는 것만이 끝이 아니야. 쌀눈으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야생작물을 재배해서 면역력에 좋은 식품과 치료제도 만들고 있어. 그냥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피부도 지키고 병도 낫게 하는구나.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산업으로 발전했어. 정말 대단하다. 먹거리가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산업으로까지 건강하기 위해 발전을 하네요. 아름다워지기 네. 위해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이런 걸 바이오 생명산업이라고 해. 그리고 청주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야. 구석기 시대부터 생명이 살기 좋았던 그 풍요로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명이 모두 청주에서 함께하고 있어. 아주 잘 이해했어. 청주는 구석기 사람들의 생명 중심지이자 바이오 생명산업을 통해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생명 중심 도시야. 정말 충북 청주는 멋진 도시다.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식이작물과 농산물 속에서 성분을 추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화장품 뷰티 분야도 발전시킵니다. 충북 청주는 생명을 지키고 아름답게 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의 도시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미래까지 충북 청주는 우리의 생명과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충북과 청주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예. 결국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충북이 과연 충북과 청주가 우리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시고요. 잘 영상을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봤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충북에서 예. 구석기 시대에 그 아이의 장례도 치러주고 또 이제 더 다양한 먹거리를 구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뭐 원시 신앙이라든지 예술행위까지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생명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생명 문화가 있었던 이 땅에서 신기하게도 야생벼의 소지경의 유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배벼, 그러니까 농사를 짓을 수 있게 된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게 수십만 년에 거쳐서 일어났던 변화인데 네. 지금 청주에서는, 지금 충북에서는 그걸 사람의 손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오송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그걸 하기 위한 국책 기관들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생명바이오 산업 단지 그리고 연구기관, 실증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도 사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참 멋지네요. 네, 충북이 이런 중심지에 있다는 네.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구석기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미래까지 만날 수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그런 작업이었으리라 보고요. 네. 자,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앞으로 네.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까지도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네. 지금 노력하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친구들이 될 텐데. 아,
이게 뭐예요? 귀여운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지금 여기 그러면 이게 그 굿즈죠?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겨울용 모자를 저희가 네.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귀엽네요. 모자가 있고 여기 네. 요거는 가방입니다. 네, 가방. 유아용 아이 가방입니다. 쿠션 가방. 예. 너무 예뻐요. 여기가 쿠션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뒤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어나는 아이들이 예. 그럴 때 이제 방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 또 귀여운 또 이제 캐릭터 역할도 하고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큰 사이즈는 없어요? 아직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네. 사실 네. 이런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결국엔 이게 콘텐츠인데 이런 사이즈 부분이라는 건 이후에 이제 좀 더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고 예. 이 캐릭터가 딱 나왔다라 탄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저작권 등록까지 다 한 거고요. 저작권 아. 등록까지 하고 지금 여기 너무 보면 이제 귀엽다. 아이들 인형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안고 있어 봐봐요. 얼마 편한 줄 알아요? TV 볼 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인형으로 굿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그런 영상 속에 구석기 시대 소로리 예. 벽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굿즈들을 저희가 네. 개발하고 캐릭터를 또 저작권 등록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 이유는 이번에 콘텐츠 영상이 만들어져서 끝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용해 주시고 나아가선 전국적으로 좀 퍼져서 예. 이 캐릭터를 보고 소로리 벽시를 근원으로 한 캐릭터라는데 충북에 뭐가 있지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나 여기에 또 와서 이런 생명 산업들을 보시면서 이 지역 자체의 농산물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바이오 생명 산업 제품들이나 또 이제 어떤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 특성화된 어떤 컨텐츠가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접기 놀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예, 하나요? 페이퍼돌이라고 아, 하고요. 종이 네. 접기예요? 맞습니다. 어. 이야. 요거는 굉장히 입체적이라 가지고 네. 아이들이 접으면서 또 네. 두뇌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요거를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책이 나왔어요. 스토리북이죠. 네, 스토리북을 저희가 또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 스토리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책 하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여기에 또 최첨단 기술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 지금 이런 책들을 또 예. 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교과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이건 텍스트들만 좀 보게 되시면 사실은 학습 효과가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AR을 이용해서 AR? 네, 지금 보시는 요것이 될 텐데요. 책 속에 QR코드를 저희가 숨겨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 QR코드를 어플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 스마트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예. 지금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 캐릭터들이 신기하다. 네네. 유물들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어. 자기 캐릭터도 소개해주면서 지금 밑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예.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와. 동영상 찍어서 학교 수업 과제에다가 제출해도 되고요. 오. 사진을 나랑 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뒷배경이 다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네요. 예. 와. 지금 있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불러오면 우리 집에 소리가 오는 오는 거야. 거야. 로리가 그러니까요. 오는 거야. 네.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리리도 오고 네. 심심할 때 소리랑 얘기해도 되겠다. 아니 근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소리랑 얘기하면 대화하면 돼요. 이걸 키고요. 아, 좋은 활용법이네요. 네. 왜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와, 이 플랜에서 큰 일을 해냈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최첨단 기술을 스토리북에다가 저희가 이번 사업으로 또 예. 끝내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이 만든 것들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판매라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콘텐츠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생명력? 역사적인 스토리.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그냥 나와 있는 예쁜 캐릭터가 아니라 역사적인 캐릭터고 또 우리 충북 지역에서 가장 특성화된 특화된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 건 없어요? 어른 감사합니다. 거? 요런 거는 뭐 어른들 어른이 것도 사용해도 좀 되잖아요. 있습니다. 어른 저희가 것도 좀 있어요? 준비한 게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기도 아, 하는데 이게 그립톡. 그립톡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네. 쓸 수 있는 이모티콘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모티콘 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사과 사이에 네. 그 에어팟 어, 네. 네네. 케이스도 저희가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 나오면 제가 그
이모티콘 나오면 제가 살게요. 예,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 철저한 양반이구만. 그립톡은 저 그립톡은 진짜 유용하겠네요. 네, 너무 귀여워. 저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너무 이뻐요, 이뻐. 너무 예뻐요. 자, 이게 되게 좋은 건요. 지금 우리가 영상도 나왔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도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 보면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된다라는 예.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진짜 역사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함께 여행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리 로리 리리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아직은 네. 가져가면 안 돼요. 꼭 안고 있는 게 왠지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 우리 정신없는 사이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저희 약간 근데 너무 갖고 가고 제작팀이 싶어.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천천히 우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충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충북 미호강 그 유구한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온라인 시사회를 함께 해봤는데요. 이 시사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저 또한 모르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송재영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기업으로서 이번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상품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충북의 구석기 시대 그리고 소로리 벽시와 같은 이런 생명 문화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 그리고 바이오 생명 산업 제품들과 그 종사자분들의 자부심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청주, 충북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엔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소리, 로리, 리리 이 세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좋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시사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